코이카멘 시청자 여러분,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139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코이카멘 IYS는 나가자, 세계로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오늘은 96번째 나라로 수도 키토의 적도가 지나가는 남미의 에콰도르로 여러분과 함께 떠납니다. 국명은 적도를 떠나는 에콰도르, 수도는 키토이고요. 면적은 28만 4천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약 3배입니다. 남북한의 보다 한 40% 크죠. 인구는 1,800만 명이고요. 국민소득은 약 7,500불. 언어는 스페인어고 독립은 1830년 2월 16일에 했습니다. 먼저 에콰도르 지도와 국기 그리고 국장을 한번 보시죠. 에콰도르는 남미 서부편 태평양 연안에 위치하며 수도인 키토의 적도가 지나 그 이름이 에콰도르, 적도를 뜻하는 에콰도르입니다. 베네수엘라와 함께 석유 수출국 오페크 회원국이죠. 수도 키토는 피친차산의 중턱 2850m 그릉에 위치하여 사시사철 온화한 날씨를 보이나 해안가 저지대는 고온 다습합니다. 해안도시 과야길은 이 나라 제1의 도시로 우리나라 자동차 포니 1호가 과야길항에 도착하여 우리나라가 자동차 수출국이 됐습니다. 6310m의 침보라소산은 지구 중심에서 가장 먼 지표이고 꼬또팍시산은 5520m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이며 산세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국기의 황색은 태양과 그물, 청색은 바다와 하늘, 적색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고귀한 소년의 피를 상징합니다. 국장의 콘도르는 에콰도르의 위대함과 힘을 상징하고 중앙부 배경에 사는 6310m의 심보라소산입니다. 먼저 세도노라는 세계여행에서 에콰도르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적도의 땅 에콰도르요. 이곳이 적도라네, 에콰도르라네. 왼발은 남반구요, 오른발은 북반구. 한번 살짝 뛰어 살며시 착지하면 왼발은 북반구요, 오른발은 남반구네. 지구의 중심에서 가장 먼 지표 침보라소산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 꼬또팍시요. 키토를 묵묵히 지켜주는 피친차 산이요. 피사로의 행군도 말없이 지켜봤다. 잉카 인도의 사랑도 영광도 그 아픔도 지켜봤다. 큰 거북 갈라파고스여, 21세기가 신생대인가 주라기인가? 시조새는 무엇이며 이구아나 어찌 노나? 찰스 다윈 선생 종의 기원 머리가 흰다. 역사는 돌고 돌아 웨스트조 그 한도 돈다. 잉카의 영웅이여, 태양에서 솟아라. 콘도로 타고 비상하여 안데스 넘어 세계를 날자. 잉카의 우정을 전하자. 사랑도 함께. 저는 첫 직장 대한재보험을 3년 만에 사직하고 다시 입사 시험을 통하여 1822년 4월에 한국해외개발공사 해개공이라고 했죠. 그걸로 옮겼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재보험 그 이름이 기관명이 좋지 않아서였죠. 사실 대학교 졸업 후 바로 입사한 대한재보험은 저희 아버지가 탐탁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라고. 아마 누군가한테 보험 들으라고 심하게 보던 경험이 있나 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여산송시 소윤공파 블루파로 26대 손으로 이름은 월자용자 송올령 선생님이며 한학을 공부한 체면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선비죠. 그런데 새로운 회사는 한국을 대표해서 해외를 개발하는 공사라니 이름이 얼마나 근사하며 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입사시험 광고는 제가 한국일보에서 봤는데요. 35세 미만, 학력 제한 없음, 공무원법 33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그리고 시험 과목. 나이 학력에 제한이 없으니
응시자가 많고 많았습니다. 최종 11명이 합격했는데 제가 나이로 딱 중간이었습니다. 1947년 김기웅부터 1956년 김상태, 안동원까지 첫 보직은 제 입사 동기인 신명석은 49년생인데요. 이 신명석, 안동원, 김상태와 같이 취업부에 배양되었습니다. 구 개발부 이직을 거치며 6년을 근무했으나 해외 근무는커녕 해외 출장을 한 번도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딴 사람은 다 가는데 무슨 해외 개발공사가 이렇다. 참다 못해 저는 모로코 왕실 경호팀장으로 해외 취업 준비를 마치고 사격술과 무술을 갖춘 김창규 등과 경호요원 6명과 함께 모로코 출국을 기다렸으나 출국을 10일 앞두고 모로코에 병구가 생겨 저의 취업이 무산되어 그 7명이 해외를 못 갔습니다. 한국해외개발공사는 해외 취업과 해외 유지를 전담하는 노동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한국해외개발공사 영어는 코드코인데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지요. 즉 1976년에 설립된 노동부의 한국해외개발공사가 그 사명을 다하고 1991년 3월 30일 24시일기에서 폐지되고 1991년 4월 1일 0시부터 외교부의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창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립 멤버입니다. 그 변신이야말로 한국의 발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6년을 기다린 끝에 해계공 에콰도르 사무소장 발령을 받고 1987년 12월 저는 난생 처음으로 해외로 가는 비행기에 우리 가족 4명이 탔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설렜겠습니까? 당시 딸 아영이는 100일도 되기 전이었습니다. 출국할 때 회사 직원, 친척, 친구 50여 명이 김포공항에 환송으로 나왔습니다. 1987년인데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죠. 그런데도 그 얼굴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때 같이 살던 어머니는 동생 신예비가 제가 에콰도르에 있는 동안은 모시기로 했습니다. 신예바, 그리고 재수씨 수동여사 정말 고마워요. 우리 감방 다녀올게요. 행선지는 에콰도르 키토였으나 LA를 거치는 머나먼 길이었죠. 장거리 여정이라 100일도 안 된 딸 아영이를 걱정했으나 승무원이 가져다 준 그 사과 박스의 누인이 LA에 도착할 때까지 아영이는 새근새근 잘도 잤습니다. 아영이에게는 사과 박스가 1등석이었죠. LA에서 3박을 하면서 에콰도르에서 소유될 비품, 생활필수품 그리고 골프채도 준비했습니다. LA에는 제 조카 송규칠이가 먼저 이민을 가서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쁜 이민 생활이었겠지만 모든 집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할리우드와 비버리힐도 다 구경시켜줬죠. 규칠이 딸과 아들이 한나와 요셉인데요. 당시에는 초등학교 1학년과 유치원생이었지만은 지금은 한나는 UC 버클리 대학, 스탠포드 대학원, 또 UCL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옥시덴탈 대학 지금 학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조셉도 UC 버클리를 졸업하고 MBC를 거쳐 원더스 메디아 간부로 지금 재직 중입니다. 한나와 요셉은 제가 이 책 시로라는 세계 여행을 이 영어본으로 만들 때, 여기가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데, 영어본으로 만들 때, World Travel Singing in Poem이죠. World Travel Singing in Poem, 영어본이. 아주 교정을 꼼꼼히 봐줬습니다. 아주 귀엽고 예쁜 자랑스러운 제 손자들입니다. 규칠아, 미국 땅에서 홀로 이민와 뿌리 내릴 때까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니? 이제 딸, 아들을 잘 교육해서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헌하고 있니? 정말 이제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이구나. 규칠아, 수고했다. 고맙다. 마침내 에콰도르 키토공항에 도착하자 공항 검색은 까다로웠습니다. 이민백 8개의 크고 작은 가방이 많았는데 다 열어보더군요. 그때 규영이가 아주 심하게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내위는 규영이에게 정신이 팔렸죠.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해 보니 시계 등 가져온 선물들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공항에는 박종욱 수상이 나와 있었죠. 그는 제 동기인데 서울대 출신이고 1949년생이었죠. 그의 안내로 사무소 앞에 있는 호텔 여장을 풀자 안면에 있는 대사관의 이호희 서기관이 찾아와서 반가운 제의를 했습니다. 그 호텔에서 주문한 티본 스테이크는 맛도 좋고 가격이 서울의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저는 호텔 재료 일주일 내내 그것만 주문했습니다. 또한 바나나 값에 저는 놀랐습니다. 서울의 그 당시에 바나나 값이 품질 좋은 부사 사과나 나주 배바도 훨씬 비쌌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규영이는 그걸만 바나나를 좋아했습니다. 그때 유치원 다니는데. 그래서 저는 못 사주고 규영이 외할머니가 올 때나 그 외할머니가 예늙게 사오면 저는 다 안 먹고 규영이만 줬습니다. 두고두고. 이곳에서는 서울에 뭐 한 1, 2% 수준뿐이 안 됐습니다.
박종욱 소장은 10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석 달 전 지진 때 어찌냐 혼난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단독주택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지진이 불과 16초밖에 진행되지 않았는데 느낌은 16시간 정도 드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벽에 금이가 무서워서 집을 3일간이나 못 들어갔다 합니다. 그러나 마땅한 단독주택이 없어서 별 수 없이 아파트 3층 집을 얻었습니다. 지진이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요. 처음 맞는 해외 근무였지만 황영재 대사가 큰형처럼 인자하고 차석 남교 참사관, 이호일 서기관, 또 이한정 서기관, 민기현 코트라 관장 등 모두 협력하였으므로 업무는 많았지만은 또 그들과 주말이면 운동도 같이 하면서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우리 교민은 1988년 당시에는 2,500명이었는데요. 미국도로 재이주하여 지금 한 1,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주로 봉제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죠. 에콰도르 본토에서 960km 떨어진 태평양에 위치한 여러분들 아시죠? 갈라파고스 섬. 갈라파고스 섬은 다양한 파충류와 시조새 등이 있어서 영국의 찰스 다윈이 이곳에 오래 연구하고 머리가 시도록 연구하고 종의 기원을 발표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 섬입니다. 갈라파고스라는 말은 토착어로 큰 거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300kg이 넘는 거북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1988년 그곳에 가서 그 거북등에 올라봐도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 경관도 뛰어나 관광객이 아주 많죠. 2008년에 저희 국제협력단에서 이 섬에 친환경 태평양이 아니고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개선은 물론이고 이 섬을 많지 많은 각국의 관광객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친환경 녹색 협력사항을 말없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외개발공사는 우리 국민의 해외 취업과 해외 유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1976년 4월 20일에 한국해외개발공사법을 제정함으로써 탄생한 정부기관입니다. 부지는 처음에는 서대문 동교동에 자리 잡았으나 마침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가 완공되어 연건동에 있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이 관악 캠퍼스 이전함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무상 분할을 받고 그 자리에 자리 잡았습니다. 종로가죠. 주요 업무는 해외 취업과 해외 이주 알선 그리고 해외 여행객에 대한 소양 교육과 신체 건설였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당시에 출국하기 위해서는 소양 교육을 하루 동안 받아야 했고 그때 그 해외여행 기본 에티켓과 반공 교육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해외에 취업 또는 이주시켜 부지런한 우리 국민들이 그곳을 해외를 개발한다는 의미에서 한국해외개발공사라고 장명하였다니 참으로 장한 이름입니다. 사실 해외개발공사를 통해서 나간 근로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세계 도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 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면 맞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한국해외개발공사는 후진국에만 있는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이 있다는 자체가 자기 나라에 일자리가 없고 살기 어려우니 해외 취업을 하여 타국에 가서 돈을 벌어오라 하는 것이고 해외 이주는 땅이 좁으니 외국에 나가서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보라 하는 것이고 국민들 수준이 높지 않으니 출국 전에 소양교육을 받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후진국에만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의아가 부족하여 투자이민 자체는 없고 연고이민, 취업이민으로 출국 시 의아 소지가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1984년 이후 투자이민 제도가 생기고 그 한도액이 10만 불, 그 위에 20만 불, 또 그 위에 50만 불, 100만 불 아마 지금은 제한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100만 불까지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100만 불로 상향 적용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되어 감에 따라 해외 취업, 해외 희망자와 해외 이주자가 급감하자 정부는 해외개발공사를 1991년 4월에 해체하고 동시에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를 외교부에서 창설했습니다. 협력단은 우리의 개발 경험을 개도국에 우리의 자금과 기술로 전수시켜서 개도국의 발전을 돕고 그들과 우호 관계를 증진시켜 이 지구촌을 인류 공영의 사회로 만들자는 외교부의 전문 기관입니다. 이는 선진국에만 있는 기관이니 해외개발공사와는 정반대의 기관입니다. 저는 이 정반대의 기관을 다 근무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을 다 몸으로 겪었다고 할 수 있고 제3자체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상징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콰도르에서 저의 주 업무는 1987년, 88년, 89년인데요. 저의 주 업무는 취업 및 투자이민 수요 발굴과 초기 이주자들 정착 지원이었습니다. 당시 가구당 투자 제한액은 20만 불이었죠.
투자이민 전문 변호사와 협의하여 입국한 이주자들이 적법한 비자를 취득하도록 도와주고 적정한 곳에 투자하도록 정보를 수집하여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제 업무였습니다. 1년에 50여여 서대가 이주해왔죠. 이주자들이 약속한 곳에 투자하지 않고 기회를 보다가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주할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나라고 자기 나라를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중간 기착지로 여기는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민청에서는 이주자들이 투자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영주권을 주기 때문에 초기 이주자들이 정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주자 입장에서는 타국으로 갈 의향이 없더라도 타국에서 섣불리 가져온 돈을 투자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이민경찰에 검거되고 해서 그 문제가 자주 발생해서 저는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민청장을 아주 가깝게 지냈는데요. 그 당시 7.2보가 이민청장은 1946년생이었는데요. 스페인계 백인으로 저의 업무 파트너였습니다. 아주 한국에 우호적이고 저와 친분을 쌓은 후에 저에게 도움을 많이 줬죠. 이주자들이 경찰에 잡혔을 때 항상 그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는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부인도 스페인계로 조금 통통한 편이나 애교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와 아주 가깝게 지냈죠. 한 번은 지리 부부와 함께 키토 근교 관광은 물론이고 콜롬비아도 같이 육로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분의 차를 타고 그때 처음으로 육로로 국경을 통과하는 이색적인 경험을 저는 했죠. 7.2보가 청장은 유치원에 다니는 제 아들 규영이를 아주 똑똑하다며 박사라고 송박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주 귀여워했죠. 당시 아영이는 너무 어려서 관광이나 여행을 다닐 때는 가정부와 함께 저희 집을 지켰습니다. 저는 이민청장에서 에콰도르를 배우고 저는 그에게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죠. 당시는 88 서울 올림픽으로 세계의 시선이 서울에 집중되기 때문에 한국을 더욱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 근무를 마친 후에 지금까지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거의 90대 명이 더 있을 텐데 7.2보가 청장님 그때 제 전화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투자이주자들을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규영이는 청장님이 박사라고 불러주셨는데 아직 박사는 못되고 저와 같이 협력단에서 같이 일하고 있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조만간 에콰도르에 가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다음은 제 비서 파울리나 얘기인데요. 1963년생이었고 스페인계 백이며 아주 영어도 아주 잘했습니다. 타자에도 능숙하고 비서로서 손색이 없었죠. 저 조님 박정욱 소장이 선발한 자였습니다. 한국해외교병사 마지막 함영은 사장이 윤종천 총무부장과 함께 제가 있을 때 에콰도르로 1988년 4월에 방문했는데요. 파울리나가 전 일정을 수행했죠. 통역도 하고 함 사장이 그녀를 대사관 수석비서로 금방 채용해도 아주 손색이 없겠다고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한국 해외개발사 본부의 함영훈 사장이 귀국 후에 퇴임하고 그 힘으로 공군산학교 교장을 지닌 전윤수 사장이 부임해 왔습니다. 그 전윤수 사장의 업무 방침은 돈이었습니다. 회사의 적자 운영 탈피였죠. 그래서 사무실을 아주 좁게 쓰게 하고 사무실을 민간인에 임대해주고 주차장을 유료화시키더니 해외 사무소도 많이 철수 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콰도르 사무소를 폐쇄하고 저를 서울 사무소로 발령 조치를 낸 거죠. 함 사장한테서 제가 3년을 부담받고 왔는데 2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조직 명령이 어쩌겠습니까? 저는 자동차를 속히 매각하고 사무실을 정리하고 저 사무실 업무를 실내에 있는 사무소장, 해외개발 사무소장이죠. 김종수 소장에게 넘기고 한국으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물론 비서에게도 해고 통지도 했죠. 그랬더니 비서 파울리나가 저에게 미국 비자 신청서에 보증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물어보니 관광 비자로 가서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요청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사정으로 해고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장을 잃었기 때문에 도와줘야 할 텐데 미국 불법 이주자를 방조도 아니고 협조를 해달라니 이 공인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를 고민하다가 비서 파울리나에게 말했습니다. 불법 체류를 할 생각이라니 내가 보증은 서줄 수가 없고 단지 네가 오늘까지 코이카 사무소에서 비서로 5년 동안 아주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성실히 근무했다는 재직증서를 써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재직중이니까요. 그리고 재직서를 작성해서 그는 비자 신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비자를 받았는지 결과를 모르고 키토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파울리나를 잊고 지냈죠. 그리고 4년쯤 흘러서 제가 가족과 함께 미국 뉴욕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허드슨 강에 유람선을 타기 위하여 승천권을 사는 줄에 서 있는데 누가 뒤에서 잭 들어 송 하고 부르기에 돌아봤더니 파울리나가 아닌가요? 참 세상은 좁았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1000만이 넘는 세계 최대 도시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요. 사인을 들어보니 그때 제가 작성해준 서한으로 미국 비자를 관광 비자를 받고 뉴욕에 와서 불법 체류하며 어렵게 지나다가 드디어 영주권을 받고 4년 만에 영주권을 받고 영어도 잘하고 실력이 뛰어나니까 유네스코 비서로 취직하였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며칠 전에 초청하여 오늘 허드슨강 유람을 시켜드리려고 이 배를 타려고 이곳에 왔다는 거였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저와 파울리나는 전쟁에 무슨 인연이 있어도 있는 것 같다고 제 아내가 말했습니다. 파울리나는 우리 애들이 몰라보게 자랐다고 놀라워했죠. 그럴 것이 규영이는 7살이 10살이 됐고 아이는 3살이 7살이 됐으니까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우리는 주소를 서로 주고받았죠. 지금이라면 이메일 주소를 받고 구글톡을 주고받았을 텐데 우리는 그 뒤 편지를 서너 번 주고받다가 언젠가 끊겼습니다. 누가 출장을 안 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다만 저는 언젠가 파울리나를 다시 만나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그녀는 전생에 연이 있다고 제 아내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있을 때 이세명 사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한인 회장도 지냈고 1947년생이고 원래 태권도 사범으로 에콰도르에 왔습니다. 1979년에 174, 5cm, 68kg 정도 체급이며 장동건을 능가하는 아주 미남입니다. 이민 온 후 한동안은 키토에 있다가 과학길로 이주했답니다. 태권도장 운영과 무역업을 겸하고 있었죠. 둘 다 시원찮다고 하지만 열심히 생활합니다. 과학길 한인의 대부로 모든 어려움은 교민들의 어려움은 그에게로 보였고 또 대부분을 그가 해결해 줬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이 나라 최고산 찜보라산을 등장했습니다. 찜보라산은 지구 중심에서 가장 먼 지점으로 그 때문에 유명하면 산세가 웅장합니다. 평지에서 6,310m 높이의 산봉우리만 하나만 있으니 얼마나 우뚝하겠습니까? 아주 장대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4,400m까지는 차로 오른 후에 등정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적도상에 있는데도 5,000m 도라니 만년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두세 시간 오르니 숨쉬기가 아주 곤란하고 힘이 들어서 한 5,300m 높이에서 아쉽게도 정상 등정을 포기했습니다. 이세명 사장은 제가 그곳을 떠난 후에도 서울에 오면 꼭 저를 만나고 갔습니다. 그를 만나면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는 제가 주로 해외에 근무하고 있어서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님, 과외길에 그럴듯한 태권도 도장 건립이 꿈이셨는데 이루셨지요? 서울에 오면 꼭 연락해 주세요. 또 교민중에 강찬석 사장이 있는데요. 1950년생으로 서울 출신입니다. 제가 에콰도르에 있을 때 투자 이주자 1호로 입국하여 저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오자마자 사진관을 열어 영주권도 쉽게 취득하였죠. 어머니는 일찍 여의고 아버지를 초청하여 모셨고 사진 기술이 좋아 손님이 아주 많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몹시 아픈 적이 있었는데 문병을 왔습니다. 전 이제 다 나가는데 일주일에 나가는데 입맛이 없다고 했더니 뭘 먹고 싶냐고 저에게 묻더군요. 저는 무심코 개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더니 그 다음날 개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가지고 우리 집에 온 것이 아닌가요? 제 아내가 기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고기를 아주 좋아하나 아내는 전혀 입에 대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개고기 요리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강찬석 사장이 자기 누님을 불러와서 보신탕, 수육 등을 아주 잘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강찬석 사장 덕분에 몸보신을 하고 지은을 차렸죠. 저희 가족이 갈라파고스 여행 계획을 세우니 강 사장이 자기는 바빠서 못 가니 자기 부친을 모시고 같이 가면 안 되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사실은 자기도 가고 싶었으나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74세 된 아버지만 보내는 그 효심을 저는 알았기에 쾌히 승낙했습니다. 그 갈라파고스에서 물개 구경을 하는데 할아버지께서 물개 한 마리를 그냥 유심히 살펴보더군요. 제가 그래서 할아버지 물 그리 열심히 보세요 하고 부르니까 에이 다 암컷이야. 해구신은 하나도 없구만. 물개는 수컷 하나가 암컷 100여 마리를 거느린답니다. 그래서 해구신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정력제로 여기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그 누구 주시려고 그래 찾으세요? 아들 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누구는 누구야? 내가 먹어야지. 이거 할아버지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에콰도르를 떠난 후 저는 강창선 사장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끼토에 샀는지 남자처럼 미국에 갔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 해구신 할아버지는 살아계신지 아마 하늘나라에 계실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다면 106세 정도? 기적도 있다니 한번 뵙고 싶습니다. 아무튼 3년 예정이었던 에콰도르 본부 사정으로 2년 만에 사무소 문을 닫고 저는 귀국했죠. 아쉬웠지만 첫 해외 근무를 무사히 마쳤다고 스스로 위로했죠. 다행히 걱정했던 큰 지진은 없었습니다. 강도 5.8의 지진이 한 번 있었죠. 귀국을 며칠 앞두고 저를 위한 환송 골프 행사가 있었는데 12번 홀에서 팟퍼팅을 하고 있을 때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몰랐지요. 그린이 출렁거렸습니다. 저는 제가 현기증이 난 줄 알았는데 지진이랍니다. 다음날 신문에도 그 지진 규모가 5.8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죠. 또한 저나 가족 모두가 고산병에 무탈한 것도 당했습니다. 2850m 고지에 사는데 몇 해 전에 우리나라 수산청장이 이곳에 방문 중에 출장 중에 수산청장이 사망한 일도 있어서 부임 시에 내심 걱정했던 터였습니다. 2850m니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백두산보다 100m가 높아요. 백두산에 있는 구름무보다 높습니다. 그때 황영재 대사는 고산병이 심해서 주말이면 꼭 저지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더니 6개월을 못 버티고 귀국하여 병원에 서울에서 입원했다가 2년 만에 서가하셨습니다. 그 2년 만에 생을 떠났는데 산재로 여기에서 처리되지도 못했습니다. 그 후임 대사로 정혜영 대사가 부임했는데요. 그 정혜영 대사는 황혜인 대사보다도 한 5장 선배입니다. 근데 1987년 레바논에서 그 칼기 폭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칼기를 폭파한 김현희 대사를 체포할 때 그 레바논 대사였는데요. 그 수사팀을 진두지휘하여 그 김현희를 체포했다고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시하를 받았다고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황인지 대사보다 노년이나 나이가 많고 선배라서 그 정혜영 대사도 고산병을 아주 걱정했으나 아주 기우였습니다. 업무는 아주 잘하시고 골프도 아주 잘 쳤습니다. 선배 대사가. 고산병은 사람 체질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지름길에 미국에 들러 그랜드 캐년과 라스베가스를 둘러보면서 미국 자연의 웅대함과 인간의 의지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랜드 캐년은 자연 그대로이고 라스베가스는 인간의 의지로 인간이 살지 못하는 사막을 도시로 개발한 완전 인공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첫 해외 근무진 에콰도르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거기 가면 시청자 여러분, 적동의 나라 에콰도르에도 한 번씩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은 97번째 나라로 한국전쟁 때 유엔군 일원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준, 남미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를 도와준 콜롬비아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겠습니다. 주위 젊은이들과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